네, 여러분 건강 공부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인체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 면역력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런데 사람마다 면역력은 또 다 다릅니다. 그 면역력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치유력. 말 그대로 스스로 치유한다는 뜻이죠. 우리 몸에 이런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 우리가 세포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세포가 뭔지, 세포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혈액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혈액이 우리 몸에서 왜 중요한지, 그러면 혈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지켜가는데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이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의학을 선택해서 우리 몸을 지켜나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가 세균을 막아주고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누구는 면역력이 강해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더라. 누구는 면역력이 약해서 약한 바람에도, 약한 찬 기온에도 금방 감기가 들더라.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면역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몸을 이렇게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할까요? 면역력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 세균을 막아주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높다면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도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면역력을 타고난 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면역력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면역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치유력. 우리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자연의 원리, 어떻게 보면 최상의 치료법이야말로 바로 자연 치유력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있다면 이렇게 건강한 심신 유지가 가능하지만 자연 치유력이 없다면 우리 몸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면역력이 잘 가동이 되면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우리가 이겨내는 힘을 말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 키워지려면 이 면역력이 잘 가동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을 잘 가동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면역력이 잘 가동되려면 첫 번째,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정상 체온을 유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온 1도가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떨어지고 또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또 5배 내지 6배만큼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정상 체온을 유지 못할까요? 우리의 식습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가 있으니까 늘 찬 걸 꺼내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 걸 먹어서 우리 체온이 내려가면
그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노력들이 다 그 체온 올리는 대로 다 몰려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지 우리 몸이 다른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고 온열요법, 그리고 우리가 찬 것을 너무 먹지 않는 올바른 식습관도 필요합니다. 얼죽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신다는 분. 네, 우리가 찬 거를 먹는 것은 그다지 우리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열량 음식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량 음식은 뭘까요? 우리 몸에 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량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잘 타서 에너지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 에너지가 잘 나오지 못하면 그 내가 먹었던 열량 음식들은 내 몸에서 노폐물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작용하는 백혈구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백혈구의 특징이 배고플 때는 바이러스, 식균 작용을 하는 역할을 잘 하지만 백혈구가 배가 부르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소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평상시에 소식을 하는 것이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질의 에너지원과 효소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 우리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또 풀어드릴 텐데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잘 발생하려면 효소가 잘 나와야 하는데 그 효소가 잘 나오고 몸에서 잘 작용을 하려면 자연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가공 음식이 아닌 자연 음식, 즉 자연 음식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력이 잘 가동이 되려면 체온 유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않는 소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면역력이 잘 가동되려면 이런 음식과 체온 유지를 해서 우리 혈액이 깨끗하고 이 깨끗한 혈액이 우리 몸을 잘 순환된다면 면역력이 잘 가동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세포가 참 복잡하죠? 네,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60 내지는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큰 숫자라 사실 감이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런 작은 세포들이 결국에 우리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인체를 이렇게 쪼개보면 기관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이렇게 기관으로 나눠지고 그 기관에는 각각의 장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들을 또 쪼개보면 조직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하면은 그 기관의 그 장부의 조직을 조금 떼어내서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직을 보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그 조직을 또 쪼개면 우리 몸은 세포,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세포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조직이 건강할 것이고 장부가 건강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죠. 네. 이 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포가 매일 100억 개 이상들이 세대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세포도 각자 사이클이 있어서 생겨났다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사멸이 되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포가 제대로 세대교체, 내가 사멸되면서 다음 세포에게 내 정보를 전해줄 때 좋은 정보를 전해준다면 좋은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겠죠.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질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영양소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포에는 어떻게 영양소를 공급할까요? 바로 혈액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이 됩니다. 세포 각각의 혈액이 다니면서 혈액 안에 있는 영양과 산소를 이 세포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포가 건강하려면 혈액이 건강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이 잘 가동되려면 이 혈액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세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세포의 재생주기. 세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만들어진 세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세포마다 다른 재생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혈구 같은 경우는 수분에서 14일, 적혈구 같은 경우는 3, 4개월, 그리고 피부는 약 4주, 그리고 장기는 4개월, 난자는 10시간에서 24시간, 정자는 2, 3일, 그리고 신경세포는 한 7년 정도마다 재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60년이나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다치고 치매가 걸리면 60년이 지나야지 완전히 세포가 다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뇌세포와 뇌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세포의 재생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마다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결국에는 우리 몸을 이루게 되는데 이 세포들이 한번 다 재생이 돼서 정말 깨끗한 세포가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뇌세포까지 정말 깨끗하게 재생이 되려면 60년이 넘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장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보통 각 장기에 있는 세포들의 영향을 주는 혈액이 적혈구가 3, 4개월 정도 재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혈액이 맑아지려면 한 3, 4개월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건강하기 위한 혈액을 깨끗이 하려면 적어도 3, 4개월 정도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건강 관리를 할 때 1, 2주 내지는 한두 달 해보고 에이 이건 나한테 맞지 않네, 건강해진다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강해져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건강을 좀 관리해야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3, 4개월 정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3, 4개월 정도가 과연 긴 시간일까요? 네, 아닙니다. 3, 4개월 정도의 노력으로 혈액이 맑아진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몸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혈액입니다. 혈액은 우리 체중의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겨우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혈액이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혈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혈장과 3개의 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장은 혈액에 있는 물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혈장은 구성 요소가 물이 91%입니다. 대부분 물이 차지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이 하는 데는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물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시겠지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혈액 관리하다 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3개의 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소를 각 세포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에 맑고 깨끗하고 영양가가 있는가는 이 적혈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계속 나면 안 되겠죠. 지혈작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혈에 응고작용을 해서 우리가 피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지혈작용을 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은 이렇게 혈장과 3개의 혈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 혈액은 물과 우리가 먹은 물, 그리고 음식,
우리가 먹은 음식, 그리고 산소를 가지고 세포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과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물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 혈액을 어떻게 만드냐로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액은 깨끗하지 않고 오염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만병의 원인은 이 독소로 오염된 혈액이라고 하는데 혈액이 왜 이렇게 독소로 오염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봤더니 내독소,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독소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런 독소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열량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열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 열량소가 우리 몸에서 연소를 잘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연소 과정에서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효소가 있어야지 연소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부족하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로 다 못 가고 남게 되죠. 그 남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는 독소와 노폐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부족하면 독소 노폐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이 효소가 충분하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독소도 줄어들겠죠. 이 효소를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물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에서 물, 비타민,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 부분에서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잘 활성화되려면 내가 깨끗한 물과 영양가가 높은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독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독소입니다. 말 그대로 체외에서 들어오는 독소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흡독.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는 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이왕이면 마셔야지 호흡독을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기는 우리가 가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기도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숨을 쉬는데 그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숨 쉬는 공기는 폐를 거쳐서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독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실외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내에 있으면 호흡독에 우리가 노출되는 위험이 참 큽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장독. 대장독은 우리가 먹어서 생기는 독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독이죠. 주로 우리가 자연식품이 아닌 가공음식과 그리고 약물을 먹게 되고 오염된 물을 먹게 돼서 우리 몸에 오염물질도 같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혈액으로 유입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장을 자극하게 되면 장벽이 손상이 됩니다. 그럼 그 손상된 장벽으로 혈액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독소들이 혈액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다시 탁해지고 그 탁해진 혈액이 세포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돼서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피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피독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제를 쓰느냐, 매일 사용하는 목욕용품,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바르는 연고도 바로 경피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그나마 간을 거쳐서 일부 해독이 된다고 하지만 피부에서 들어오는 독은 바로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 내지 림프로 경피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도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는 독소가 들어오기만 하고 배출은 안 될까요? 배출이 된다면 정말 너무 좋겠죠.
근데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하면 우리가 독소 배출을 잘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대변, 소변, 그리고 땀으로, 그리고 모발이나 손발톱 등으로도 우리는 독소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강해야 배출이 잘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독소 배출이 잘 안 되고 그 배출되지 않은 독소들이 내 몸을 또 공격하고 그래서 건강해지지 못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유입된 독소를 잘 배출하기 위해서는 또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진단학이나 외과학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진단에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학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암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상처 치유라든가 외과학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어떤 응급 상황이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증상을 해결하는 게 중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의학은 어떻게 발달이 하게 되냐면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그 질병에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증상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열을 하면 현대의학에서는 바로 해열제를 처방해주죠. 열이 정상보다 높다라는 것은 증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해열제를 주면 열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연의학에서는 열이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 몸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건 어딘가에서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백혈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혈구가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서 뭔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혈구는 몸의 체온이 높으면 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백혈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발열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은 증상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치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백혈구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영양소를 주거나 뭔가 몸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도 혈압이 높으면 현대의학에서는 바로 혈압약을 처방해 줍니다. 하지만 자연의학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을 찾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혈액이 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면 혈압은 저절로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학입니다. 예전에는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처방받는 현대의학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우리의 식습관이 잘못돼서 생겨난 생활습관 병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의학이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우리가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습관을 개선하면 어느 정도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번 1강에서는 면역력과 우리의 자연 치유력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